흔히 이제 관절 싸고 있는 막에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질환이에요. 류마티스. 네, 이 류마티스 질환은 염증에 의해서 염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관절이 녹는 그런 형태의 관절염이 있고요. 또 반면에 정형외과, 특히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은 반대로 연골이 닳아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관절염 통증 이제 관절염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요. 네. 이제 연골이 닳아지는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굉장히 심해집니다. 일단 한번 정상 연골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봐볼게요. 네. 저희 이제 정상 연골들은 일반적으로 하얗고 매끈매끈해요. 예.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게 유리알처럼 단단한데 쿠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면서도 쿠션 기능이라는 이런 특수한 기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연골들이 닳아지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얇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스러져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데 하얗게 생긴 부분이 비교적 정상 연골 부분이에요. 반면에 살구색으로 보이는 부분 네. 있죠? 네. 예, 저 부분은 뼈입니다. 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뼈가 보이는 거예요? 네, 연골이 다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뼈가 이제 돌출, 보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연골이 이제 없기 때문에 소리도 나고 아프고 부종, 붓기도 하고 네.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야. 네, 맞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주 심하면은 정말로 맷돌 가는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심하면은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게 통증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어서 네. 이게 옷을 입고 벗는 거, 머리 감는 거, 심지어 이제 더 심하면 이제 수저질하는 이런 일상적인 동작도 이제 힘들어 하시죠. 보통 이제 관절염 그러면은 퇴행성,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관절염을 네.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릎 관절이 관절염의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화에 의한 퇴행성, 1차성 관절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관절염이 생겨요. 하지만 이 어깨 관절은 사실 1차성, 닳아져서 연골 자체가 이유 없이 그냥 퇴화되고 닳아지는 이런 질환 자체는 사실 아주 드뭅니다. 사실 어깨 관절은 이런 1차성보다는 2차성 관절염, 즉 어떤 원인, 구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연골이 닳아지는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관절염이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2차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2차성 관절염. 2차성 관절염은 되게 이제 원인이,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골절, 뼈가 부러지면서 연골도 같이 조각나는 경우. 연골이 당연히 부서지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류마티스 질환, 이때는 염증에 의해서 연골이 녹아서 예, 되는 경우고요. 또 이제 반복적으로 어깨가 잘 빻는 탈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전 운동만 일어나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연골이 견디지를 못하고 또 관절염이 생기고요. 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약물에 의해서 무혈성 괴사에 빠는 경우, 이런 경우가 2차성 관절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시나 이 회전근개에 의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광범위 파열로 함으로써 예, 연골이 닳아지는 2차성 관절염의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회전근개가 동그랗게 생긴 골두를 5손가락으로 움켜쥐듯이 딱 잡아줘서 네.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중심축을, 회전하는 중심축을 잡아주는 예,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힘줄이 없으면은 이 중심축을 잡아주는 역할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팔을 들려고 그러면 축에 의해서, 회전에 의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깨가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런데 회전이 안 되고. 예, 회전이 안 되고 어깨가 올라가 가지고 위에 있는 어깨 천장뼈에 부딪히면 그때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어깨가 들어지는데 위에는 뼈고 관절 안에는 연골이기 때문에 예, 연골이 뼈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게 연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가 떨어지면 어깨가 올라가면서 연골이 뼈에 부딪혀서 연골이 닳아지는 2차성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예, 사실은 유전까지는 아니에요. 네. 유전력이 있다라고 된 정확하게 나오려면은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유전자 검사가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관절이 좀
빨리 닳는 그런 가족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연골이 닳아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시면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같이 모시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항상 물어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닳아지는데 나도 혹시 그러면은 약간 소위는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주기적으로 검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장마철에 이제 습도가 높고요. 저기압. 예,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염증이 있더라도 압력이 낮기 때문에 더 관절이 팽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변의 관절막이나 신경들을 더 자극해서 환자들이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또 이제 날씨 자체가 불쾌지수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분들 또 우울하고 그런 우울하고 증상들이 그렇죠.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면은 더 아픕니다. 아픈 게 더 느껴지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장마철에는 좀 더 심해져요. 그런데 장마 끝나고 날씨 따뜻해지면 좋아집니다. 뼈주사라고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흔히 이제 뼈주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이면서 네. 염증 반응, 부종을 아주 급격히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으면 좋아지네요. 네, 관절염 아까 붓고 아프고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연골 자체에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염은 연골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질환인데 연골 자체를 회복시키지 않고 염증만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시 아프군요. 네, 아파집니다. 그리고 또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자체로 사실 부작용이 좀 있어요. 몸에 많이 안 좋다고. 네. 그리고 감염이라든지 또 연골 자체에도 안 좋고 힘줄도 안 좋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성기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희 이제 환자분들 이거 많이 맞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주사를 맞았는데 무슨 주사 맞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주사를 치료를 받으시면은 반드시 어떤 주사인지 좀 물어봐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이게 무슨 주사냐? 네, 스테로이드 주사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드시 좀 물어보고 주사를 맞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이제 연골 재생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비슷하게 네. 만들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골이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연골이 너무나 이 구조가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해서 그걸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연골 세포를 넣어주면은 사실 연골 세포 자체가 약해서 대부분 죽어버리고요. 또 연골 세포들이 생산해내는 연골 구성 물질들을 넣어주면은 이게 넣어줄 때는 일정 시간 작용을 하는데 마모, 닳아지는 것 때문에 사용하면 닳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지속력이 없고요. 지키세요, 근력 운동. 피하세요, 자가진단. 네,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력 운동, 지키세요 근력 운동. 방금 회전근개 근력 운동 말씀드렸는데요. 이 근력이 튼튼해야 관절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네. 네. 그리고 근력이 좋아야 최후에 팔이 안 들어지는 2단계까지 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을 잘 해줘야 돼요.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박상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